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 메시징 플랫폼 개발팀 신진호입니다. 2년 만에 다시 NHN 포워드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주신 저희 팀원분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발표할 주제는 API 설계 우선 방식과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 다른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는 본격적으로 그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API 우선 방식과 API 설계 우선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네 번째로 이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을 이용해 발생했던 시행과 착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발표 전체적으로 개념적인 부분을 다루는 게 커 전체적인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뒷부분에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발표 첫 번째 주제인 API 우선, API 퍼스트입니다. API 퍼스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비슷한 말을 들어봤는데 모바일 퍼스트, AI 퍼스트처럼 퍼스트란 상품 서비스의 제일 중요한 부분, 어떤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나 조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 그리고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라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가치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인 산다 피차이는 구글 I/O 2016, 2017에서 구글의 중심 전략을 모바일 퍼스트에서 AI 퍼스트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 레이어를 모두 다 하는 곳에서 모바일 API, 모바일 그리고 AI 퍼스트와 같은 서비스나 플랫폼 레이어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API 퍼스트 접근법을 미리 꼭 통과해야 하는 필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에서 API 중심적인 개발을 하고 그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효율성과 생산성의 차이로 그런 정립된 곳과 정립되지 않은 곳의 차이는 더 크게 그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듯 API 퍼스트는 API가 서비스 핵심이며 API가 서비스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알맞은 접근법입니다. 저희 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대부분의 트래픽이 API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PI가 저희 서비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PI 퍼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바로 코드 퍼스트입니다. 코드 퍼스트는 기능 제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로직부터 먼저 개발을 한 다음 마지막 단계에 API를 개발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API가 서비스 상품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API가 서비스의 중심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순서의 차이도 결국 이 위상의 차이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API 퍼스트에서는 API를 좀 더 상위 개념에서 다룹니다. API 퍼스트에선 API를 하나의 전략으로 다루고 반면 코드 퍼스트에서는 하나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전술, 수단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전략 전술이란 단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API 퍼스트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완전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은 어떤 목표를 위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큰 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술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나 방법입니다. 즉 API 퍼스트에선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 API를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서비스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API를 다루게 됩니다. 그에 반면 코드 버스트에서는 어떤 기능을 개발하고 그 기능을 외부에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API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API 퍼스트 접근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API 설계 우선 API 디자인 퍼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PI 디자인 퍼스트 접근법은 API 퍼스트를 좀 더 구체화시켜 API를 어떻게 우선적으로 개발할 것인지를 다룹니다. 개인적으로는 API 디자인 퍼스트는 접근법이라기보다는 방법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서 추상화 레벨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PI 퍼스트가 제일 추상적이고 API 디자인 퍼스트 그리고 좀 더 구체화되어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은 좀 더 구체화되어 바로 표준 스펙, 인터페이스 그리고 프레임워크와 같은 것으로 저희가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API 디자인 퍼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컨트랙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API 디자인 퍼스트는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과 같이 API 설계 문서를 API 컨트랙트라고 부릅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우리가 마치 비즈니스 계약 체결처럼 API 스펙에 대해 먼저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모두 얻고 그 다음 개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계약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API 디자인 퍼스트 접근법이라고 부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API 디자인 퍼스트 접근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말하는 장점들입니다. 이 중 제가 사용하면서 공감했던 것들은 볼드 처리를 했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리자면 업무 효율 상승, 그리고 더 빠른 출시, 그리고 개발자 경험 개선, 유연성, 상호 운영 능력 개선, 그리고 비용 절감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호 운영성은 API 개발자들이 그 API 컨트랙트를 이용해 문서나 클라이언트 SDK 같은 코드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제공하고 API 사용자 쪽에서는 이 자동 생성된 문서나 코드를 이용해 즉시 API를 호출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API 디자인 퍼스트에서 더 나아가서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은 API 디자인 퍼스트 접근법을 더 구체화시켜 만든 API 설계 표준 인터페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픈 API 이니시에이티브라는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 조직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과 다른 프로젝트를 비교해 봤을 때 GitHub 스타만 봐도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해 역사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에 스마트베어라는 곳에서 스웨거라는 이름으로 공개를 했고 그 후 2014년에 2.0이 출시되고 2015년 오픈 API 이니시에이티브라는 이름으로 리눅스 재단에 기증이 되었습니다. 그 후 3.0, 3.1이 출시되었으며 이 중 여기에서 스웨거와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히 비교를 하면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API에 대한 표준 스펙을 정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스웨거는 이 스펙에 따라 코드를 구현한 구현체,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사람과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따로 코드나 문서에 접근하지 않고 API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API를 야물이나 제이슨 형식으로 정의하고 우리는 이를 통해 API 이해 관계자들과 API 사양에 대해 논의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은 언어의 독립적입니다. 여기에서 언어의 독립적이다라는 뜻은 특정 언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API 컨트랙트 파일을 이용해 다양한 언어로 서버, 클라이언트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뒷부분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의 아웃라인, 대체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블록이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경로, 메서드, 요청, 그리고 응답 본문 등을 정의하는 패스 부분과 재사용 가능한 객체를 정의하는 컴포넌트 부분입니다. 샘플 야물 파일과 아웃라인을 비교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패스 밑에 있는 패스 아이템 객체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인 흐름을 다시 살펴보면 API 컨트랙트 파일에 API를 정의하고 메이븐 기반 프로젝트를 예로 든다면 오픈 API 제너레이터라는 코드 생성기를 메이븐 플러그인으로 추가한 다음 코드를 생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코드를 스프링의 컨트롤러나 그런 곳에서 이제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을 사용해 API를 개발하면서 있었던 이슈, 시행착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 통일입니다. 저희처럼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들의 API를 다시 통합하는 목적으로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을 사용하는 곳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례입니다. 발표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API는 이미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의 중심, 제일 가치 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좋은 개발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을 이용해 API를 설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에서 푸시, 문자, 이메일, 그리고 카카오톡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새로운 API는 이 서비스들을 통합해 하나의 새로운 API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에서 API를 통합하는 것은 API 퍼사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퍼사드 구조란 기존의 각 상품들이 가지고 있던 복잡하고 파편화된 API들을 통합해 더 단순화시키고 사용자 친화적인 API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을 사용하기 전에 제일 큰 문제인 파편화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푸시,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은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API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 제일 큰 문제는 푸시,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비슷하지만 다 다르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푸시에서는 수신자를 to로, 이메일에서는 리시버, SMS에서는 리시피언트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템플릿을 식별하는 식별자로 템플릿 코드, 템플릿 아이디, 메시지 베이스 아이디를 사용한다든지 발송 결과를 뜻하는 단어로 리절트, 샌드 리절트, 리절트 등 모두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을 이용해 API를 설계하고 개발한다고 해도 이 복잡하고 파편화된 API를 단순하게 만들어 사용자들한테 제공하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용어 통일을 먼저 각 상품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취합해 정리하고 분류해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에서 API 설계 문서를 API 컨트랙트 파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입니다.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의 기본적인 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API를 설계한다면 하나의 컨트랙트 파일은 매우 길어지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API가 한두 개만 되어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특히 요청, 응답 본문 등 자주 사용되는 헤더나 객체, 쿼리 파라미터에 대한 중복이 매우 심하게 됩니다. 다행히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제공하는 JSON 레퍼런스를 이용해 요청, 응답, 본문 등을 다른 파일로 분리하고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중복을 제거할 수 있지만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API는 수십, 수백 개의 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버전을 또 호환성을 지켜가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요청, 응답 본문만 분리하는 것으로는 API 컨트랙트 파일의 가독성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API도 버전별로 파일을 나누어 정의하고 이걸 최상위 API 컨트랙트 파일에서 참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API 컨트랙트 내부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패스 객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데 패스 객체는 패스 아이템들을 가지는 객체, 패스 아이템 객체는 API에 대한 경로, 메서드 등을 가지는 객체입니다. 패스 객체 하위에 패스 아이템 객체 대신 JSON 레퍼런스를 이용해 API 설계 파일을 참조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 화면과 같이 참조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하지만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을 보면 패스 객체 하위에는 패스 아이템 객체만 둘 수 있지 JSON 레퍼런스를 둘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 방법은 현재 지원할 수 없고 다행히 한 계층 더 내려가 패스 아이템 객체에서 JSON 레퍼런스를 사용해 참조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경로까지 최상위 API 컨트랙트 파일에 정의를 하고 나머지는 분리된 파일에서 참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관련해서 왜 패스 오브젝트에 JSON 레퍼런스를 지원하지 않는지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 또 미래 버전에서 지원될 계획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매우 오래전부터 이슈가 제기되어 있어 왔지만 올해 3월부터 드디어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적용 결론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시행착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행착오는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며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다면 이해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추후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을 사용하시면 확장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의 목표 중 하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독립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정 언어의 기능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기능이나 API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언어에서만 사용되는 기술이나 아니면 조직 내부에서 개발된 기술, 모듈 같은 것들을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에서는 이 같은 경우로 요청 본문 등을 입력과 검증을 하기 위해 자바의 빔 밸리데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에서는 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빔 밸리데이션을 여기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면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API를 개발해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의 확장 기능을 이용해 빔 밸리데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구현이 필요했습니다.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은 확장을 위해 X-으로 시작하는 필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특정 필드에 대한 값을 검증하기 위해 X-import와 X-valid라는 문자 배열로 정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설명으로 가기 앞서 잠깐 빔 밸리데이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빔 밸리데이션은 자바 객체 값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자바의 표준 프레임워크입니다. 화면과 같이 객체가 있다면 객체 필드에 검증을 위한 어노테이션을 추가해 객체가 특정 메서드를 지나갈 때 자동으로 이 객체 값을 검증해주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웹 API를 예로 들면 클라이언트가 API를 호출해 서버에서는 이 객체로 클라이언트의 요청 값을 받아 컨트롤러를 지날 때 자바 빔 밸리데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이 객체 값을 자동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다시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성된 API 컨트랙트가 소스 코드로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API 컨트랙트가 코드 생성을 담당하는 오픈 API 제너레이터를 통과해 스프링 자바 코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가한 X-import, X-valid라는 필드를 읽고 이를 코드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오픈 API 제너레이터를 확장 구현해야 했습니다. 오픈 API 제너레이터에선 이런 다양한 필요에 의한 확장이 쉽도록 머스타치라는 템플릿 언어를 통해 코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머스타치라는 템플릿을 수정해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머스타치의 문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머스타치 템플릿에 관한 예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왼쪽은 인풋 야물 파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저의 네임 그리고 데이트 타임 이어 그리고 세션스라고 해서 문자열 배열들이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머스타치 템플릿 파일인데 중괄호를 써서 그 인풋 파일의 밸류랑 매칭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조합해 템플릿 엔진에 넣고 실행을 시키면은 제일 오른쪽처럼 값이 매핑되어 아웃풋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 API 제너레이터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API 컨트랙트 파일을 읽어서 그와 매핑되는 머스타치 템플릿 파일과 조합해 최종 결과물인 자바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조금 전 보여드린 오픈 API 제너레이터 그림을 머스타치 템플릿과 같이 보여드리면 지금 화면과 같습니다. API 컨트랙트 파일과 머스타치 템플릿 파일이 오픈 API 제너레이터 템플릿 엔진을 통과해 최종적으로 코드가 생성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포조 머스타치 템플릿 파일입니다. 포조라는 말대로
플레인 자바 올드 자바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게 된 자바 객체 생성에 사용되는 머스타치 템플릿 파일입니다. 구두색이 저희가 빔 밸리데이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기존 머스타치 템플릿 파일에 추가한 라인입니다. 보시면은 임포트와 관련된 라인이 제일 위에 올라갔고 가운데 밸리드 쪽 라인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머스타치 예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왼쪽에 API 컨트랙트 파일에 저희가 새롭게 정의하고 추가한 필드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저희가 수정한 포조 머스타치 파일과 같이 합쳐 오픈 API 제너레이터로 돌리면은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빔 밸리데이션 어노테이션과 필요한 패키지들이 임포트되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에서 확장을 하기 위해선 소스 코드 생성 역할을 담당하는 오픈 API 제너레이터의 동작 방식, 오픈 API 제너레이터에서 사용하는 템플릿 언어인 머스타치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까지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을 사용하면서 겪었던 몇몇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고, 마지막으로 오픈 API 제너레이터 6.2.0에 있었던 이슈 한 가지에 대해서 공유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이슈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비했지만 오픈 API 제너레이터에 대해 이해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PI 디자인 버스트의 장점 중 하나는 설계 후 소스 코드 생성 시 모킹된 API를 즉시 생성해 호출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API 설계와 모킹된 API 코드를 생성해 테스트해 봤습니다.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에선 각 상품의 API를 비동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스프링 웹플럭스 기반의 코드를 생성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요청 본문에 대해 빔 밸리데이션이 동작하지 않는 이슈가 발생했고 실제 오픈 API 제너레이터의 내부 버그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웹플럭스에서 모노나 플럭스에 걸린 빔 밸리데이션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모노 플럭스에서 빔 밸리데이션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로직상에서 모노 플럭스가 호출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자동 생성된 코드에서는 이 호출이 없어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웹플럭스 기반으로 API 설계 개발을 하면 모킹된 API를 이용해 테스트를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는 꼭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정하는 김에 이 수정된 내용을 풀리캐스트로 올려 얼마 전 출시된 오픈 API 제너레이터 6.2.1에 반영되어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에 대해 다룰 내용은 다 다룬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말을 빨리 한 것 같아서 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API 디자인 퍼스트로 API를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 API 컨택트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 API가 서비스의 핵심인 곳에서 API 디자인 퍼스트 접근 방법으로 API를 개발하고 설계한다면
결국 개발 효율성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API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은 버전이 3점대이고 오픈 API 제너레이터는 버전이 6점대이지만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AP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몇몇 부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을 이용해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AP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학습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API 개발 프로세스를 조직에 제대로 정립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API에 대한 마음을 꺾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